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나라가 커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결의와 동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에서 한결같이 겸허와 그리고 청렴으로서 지내신 전 주일대사 최경록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경록 전 대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배만 끼치고 왔습니다. 무사히 귀국하신 것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경력을 쭉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공직 생활 40여 년 하셨는데 예. 그중에서 15년은 군에서 봉직하시고 나라를 지키셨고 나머지 25년 남짓하게는 장관이요 국회의원이요 또 주로 외교관 생활로서 해외에서 많은 봉직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군에 투신하셨던 때가 언제고 해방 직후에 어떻게 우리 국군과 관련을 맺으셨는지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려주십시오. 저희들이 1945년에 해방이 돼서 네. 그때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이었고요. 네. 그때는 다시 대학에 가서 공부를 다시 좀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있었죠. 네. 몇 달을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고 있을 때라 다시 난 군인이나 뭐 이런 걸 생각도 해본 일도 없었는데 그때 아마 군정청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아마 그 모든 인적 자원이라고 그럴까요? 각 분야에 그걸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월 달이 되었구먼 46년. 전 뭐 군인이 되려고도 생각 안 했는데 1월 달 어느 날인지 뭐 14일 겁니다. 저희 미국 MP죠. MP 하얀 차가 저는 그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또 집에 없어서 그 누님네 집에 누님이 잘 매형이 계시고 그래서 남창동 지금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헌병차가 와서 나를 찾아요. 같은 지금 중앙청 예전 중앙청이죠. 이 일본 시대 총독부를 쓰던 거기에 이제 가 보니까 저 과거의 선배들도 계시고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서로들 그분들도 뭔지 모르고 다 들어오셔서 있다가 그게 간단히 말씀을 하면 그때 영어를 저들 그 전엔 좀 뭐 우리 지리는 곧잘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 영어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그랬더니 내가 듣는 거는 한참 있더니 이 미국 나중에 보니까 그 대위 그때 계급도 잘 몰랐습니다. 미국은 뭐 대위 계급 요거 이렇게 다 했는데 남아서 이야기하는 게 곧 누가 이제 그 커널 아고라는 사람이 와서 세약을 한다고. 그래 이게 잡아가는데 세약을 하고 잡혀가나. 이제 그때까지도 자꾸 우리들은 뭐 어디 잡혀가는지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2세 우리 2세 이제 그 하사관이 한국말을 잘 하시더구만요. 그 최병덕 장군이라는 양반이 이 과거도 선배지만 같이 갔는데 둘이 반갑게 인사해요. 너 어떻게 됐니? 뭐 이라고 한국말을 하는데 평양인데 그이는 그때 이민을 가서 이제 그 하사관이 돼서 통역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조선경비대를 창설을 한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력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장교로서 임명되는 임명식이다. 그래서 좀 안심을 했죠.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의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나이는 어렸고 그랬는데 지금
군번이 제가 11번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예. 11번인 가족이 군 굉장히 빨리. 그렇군요. 그래서 군에 제가 다시 그러셨군요. 저기를 하는 아마 인연이 됐죠. 그러면은 6.25 사변은 어디서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역력하게 남침을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우리 정부나 사회나 여기서는 정계나 이런 데서 걸 받아 그게 실감을 안 느껴요. 그 조만식 선장 교환 문제도 있는데 그럴 리가 있을 수 없다. 뭐 저기서 저렇게 평화 공세로는 걸 그걸 그렇게 호의를 가져오는데 그럴 리 없다. 김석원이하고 최경록이는 워멍거라고 그랬어요. 저거 현장 교환하는 놈들이 다뭐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6.25 낙이 네. 그러니까 제가 50년 5월까지 거기 있었어요. 개성이요. 그러다가는 그 다음에는 지휘관만이 바꿔진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참 이상한 그때 뭐 이도적은 아니겠지만은 38선을 전부 교대시켜 버렸어요. 부대이동. 예. 예. 난 그때 어디 있었느냐면 5사단장으로 가라고 그래서 수색에 지금 국방대학에 있는데 거기 이제 11년대를 데려다 거기다 두고 나는 11년대장인 동시에 4명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단장으로 가게. 그래서 저 완전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었죠. 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참 6.25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그건 상당히 실수를 한 건데요. 그때 6.25 전날은 또 우리들은 전부 무슨 파티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 지휘관들이 파티를 하고 나는 그 이튿날 아침에는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또 조만식 선생의 그 교환 문제가 있어서 일요일 날 뭐 개성 한 몇 년에 있어서 가지고 조골에 거기나 가서 뜸부기 사냥을 하자고 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 10시까지 나도 몰랐습니다. 예. 그때 남침한 걸 10시까지 나 자신도 몰랐어요. 그 10시쯤 내가 알고 그 나한테 이제 명령이 오기를 다시 문산에 가서 그 남침하는 적을 거기서 저기 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이게 처음에 연습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 안보 의식이 너무나 우리가 자만했고 너무나 저기 됐어요. 그때는 국민이 훨씬 더 났어요. 지금 문산이나 일산에 진질 파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인이 판 거 아니에요. 6.25 동란 당시에도 많은 전투에 이곳저곳에도 참 수고를 하셨고요. 또 나라를 지키시라고 애쓰셨는데 그 당시에 헌병 사령관도 하셨고 또 육군사관학교 교장님도 하셨고요. 뭐 이것저것 근데 저는 아마 이 무능하니까 여기저기서 잘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편안하니까. 글쎄요. 무능하셔서 그러셨는지 그건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6.25를 지냈고 나라를 지키셨고 이제 계속해서 군에 계셨는데 1960년에 육군 참모총장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다가 참모총장을 그만두셨죠. 그 후 하와이에서 이 박사님을 찾아뵈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모총장적인데요. 미국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이 박사하고의 저희 말씀을 드리면 이 박사가 저를 아주 귀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유당이니 뭐 이런 저기 정당이 되고 이학생 양반이 조금 역시 청와대 문이 좁아졌어요. 또 그래도 그 당시 경무대죠. 네, 경무대죠. 그리고 그 양반의 귀도 조금 좀 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먹던 게 생리적으로 귀가 먹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석원 장군이나 이런 양반도 참 이 박사를 굉장히 도왔는데 이제 자기들하고의 좀 자기들의 어떤 그 약점이 그는 너무 직언을 가해드려요. 어떤 놈 모가지 잘라라. 그건 아닙니다. 뭐 막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모가지 달리는 게 그 양반이 먼저 달렸어요. 그래 그걸 참 저도 상당히 저기를 해서 이 박사가 참 저를 굉장히 귀여워했습니다. 개성에 있을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을 잡고 오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은
경무대에서 점심을 가고 그러고 자 너 참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이러면 참 그래 장하다 나도 내 나이 쪽에 그만치 했다 뭐 이러고 그냥만은 지질 않아요. 네. 그 애들을 좀 칭찬해 주시면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나도 너 있을 때 그랬다. 그냥만은 상당히 고개 아가씨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여하시던 분이 나를 나중에 안 보셨거든요. 나는 자꾸 야당이다. 뭐 조병옥 씨나 무슨 뭐 신익기 씨 그때 이시영 부통령 계셨죠. 그분도 참말로 애국자시고 그래서 난 부통령을 그때 뭐 우리 국민이 전 상대를 안 해요. 네, 그렇죠. 그 당시. 난 꼭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참 이랬는데 그러니까 야당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그 야당이 그래 야당 안 해보고도 야당이라고 자꾸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박사하고는 좀 멀어졌어요. 네. 저들 참 그 요직도 주시고 진급도 잘 시켜주시고 하다가 준장을 그때 6년 했어요. 별을 너무 오래. 그때 내가 뭐 예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뭐 내가 그 저 장군 쪽에 뭐 저기 하더니 뭐 다 중장 대장이 돼도 나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전 그렇더군요. 내가 나이도 젊고 내가 안 진다. 내가 뭐 계급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럴 적에 나 공부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네. 뭐 보직도 한직이고 그러니까 아주 시간도 많고 네. 또 뭐 적당히 지내도 그 뭐 무슨 책임질 일도 없고 네. 이제 그래서 이 박사가 한때는 미워 죽겠어요. 솔직하게 뭐 그건 안 미웠다 그러면 내 거짓말이고 섭섭하셨군요. 섭섭하고 이러더니 그러다 이제 제가 참모총장이 되면서 허정 씨가 난 허정 씨를 훌륭한 분이라고 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정부 그 저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참모차장 쪽인데 그 허정 그냥 씨가 저를 불렀어요. 그때 국방장관도 계셨고 이종찬 장군이 국방장관을 했는데 토요일 날인데 그래서 이제 허정 영감님이 나한테 저희 협조를 부탁을 해요. 네. 지금 이 박사를 여기 국내에 있다 두면 모시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서 어디 그저 하와이나 이런 데로 좀 나가 계시다 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되니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때 뭐 학생들이 그냥 뭐 야단할 자 아닙니까? 네. 그렇게 좀 무사히 비행기를 좀 떠나게 해줄 수 있느냐.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저도 이승만 박사한테는 귀염을 받았지만은 또 그때는 젊은 마음이에요. 하도 춘대를 받아놔서 나중에 말이요. 자존심이 손상될 때까지 참 춘대를 받았어요. 근데 아주 이승만 박사에 대한 인간 최경으로서는 그때는 아주 그 감명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죠. 참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대통령 하던 분이 여기서 어떤 불행을 당한다든지 하면은 그러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병으로 호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건 안 됩니다. 네. 헌병 중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그렇죠. 그건 그러지 마시고 아주 그냥 이건 비화지요. 이거 하나는 그 호로로 이렇게 집차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에다가 두 분을 모시고 아침 일찍이 아무 에스코트도 없이 가시면 그건 눈에 안 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거 괜찮겠느냐.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은 갖고 제가 관찰하겠습니다. 이래서 그때 이제 내보내 주셨어요. 네. 이제 참 허정 씨란 일을 그때부터 내가 이 양반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 실정을 했대 해서 그래도 나라를 이승만 박사도 저는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그 참 독립운동을 해 우리를 이걸 찾는데 그만한 과거 업적도 인정을 해줘야지 하는 이걸 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무사히 그 양반을 내보내게 된 건 허정 씨의 참 훌륭한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국민은 잘 모릅니다. 그 후에 대사님께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예. 조지 워싱턴 예. 대학 가서 공부하셨는데요. 예, 뭐 공부를- 놀다 왔죠. 근데 노신 동안에도 학위 석사학위 두를 하셨으면 예, 노신 것 쳐놓고 상당히 바쁘셨겠습니다. 아이가 아마 저희 대학은 좋은 대학인데요. 네. 그런 걸 나라를 졸업장을 줬다면 좀 좋지 않은 대학 같아요. 그 학위는 무슨 학위를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는 이 국제 정치를 했어요. 네. 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서 뭐 중책을 자꾸 해보고 해서 이제 이 행정, 그래도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한 이걸 좀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행정학을 해봤어요. 국군의 참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 계신 그런 분이 다시 미국에 가서 대학생들과 대학원에서 공부하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겠는데 예, 그 유학 생활이라고 말씀드려요. 역시 학생이신 분이셨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네. 그게 한 몇 달 가요. 처음엔 거기도 교수가 이제 나이 많은 양반도 계시지만 한 40대거든요. 네. 저는 그때 한 37, 8년 됐죠. 총장 끝난 게 30. 근데 저 텀페이퍼 써가지고 이제 내놓으면은 그냥 내주질 않아요. 점수를 해서 내주는 게 아니라 꼭 하나하나 불러서 참 그 미국의 교수라는 이들은 절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원은 그저 한 그 과목에 어느 때는 많으야 10명, 네. 그렇죠. 어느 때는 7, 8명 이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텀페이퍼를 이제 써내면 그거 저희들 영어로서의 텀페이퍼 그냥 뭐 보통 내 편지를 써라 뭐 이런 건 하지만 학문적인 그걸로서의 그게 어떻게 딱 그거 그렇게 영어 실력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줄 때 텀페이퍼를 이제 점수를 내고 내줄 적에는 거기서 레뷰를 해줍니다. 참 그 책임을 지고 해줘요. 네. 그럼 이런 텀페이퍼 이만치 그 타이프를 찍어내는데 보면 빨가요. 나온 게 새까만 게 안 보이고 빨갛지. 내 타이프 글자보다 빨간 게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은 막 기합을 줍니다. 아하. 공부를 좀 더 하라고. 이게 무슨 텀페이퍼냐고 그냥 거기서 하고선 그러면 처음엔 영 창피도스럽고 이러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요. 혼자 차 안에서 나를 콘뎀합니다. 아하. 네가 뭔데? 네. 미국 와서도 최경록을 알아준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말이야. 네가 뭔데 하고선 혼자 껄껄 웃어버려요. 거기서 수양을 제가 막 그 과정은 MA를 둘을 하기를 얻었다는 것보다도요. 네. 거기서 인생을 다시 잡았다는 거. 아하. 이게 내 아주 일생의 아하. 좋은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뭐 나이가 젊어가지고 뭐 헌병 총사령관이니 무슨 참모총장이니 별걸 다 하고 나니까 아나무인같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그것이 자꾸 자제를 했어도 어디가 안 했고 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일 겁니다. 네. 거기 가서 교수들한테 기합받는 동안에요. 네. 다시 사람이 됐어요. 인생을 재정리하셨 예, 아주 거기 그래서 학문보다도 인생을 대정리했다는 게 네. 일생을 두고 제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외교관으로서 예. 이렇게 네. 참 돛대를 다셨는데 네. 처음에 임지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죠. 네. 네. 멕시코에 몇 년 계셨습니까? 4년 좀 넘었어요. 그 후에 대사님께서는 주영 대사로 예, 옮기셨죠? 예. 그래서는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아하. 참 배우는 게 지금 예, 근데 많았어요. 어떤 것을? 첫째는 그 영국에 그때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커서 지금 뭐 취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중학교 네. 또 제 막내는 소학교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저 대사 애들이니까 그 저 사립학교에서 받아줘요. 네. 그저 이튼을 중학교 남자애들은 갔고 네. 또 그 저 메리마운트라는 그 이제 여자애들은 그 학교를 보냈고요. 네. 그 내가 참말로 거기서 이제 한 두어 달 돼서 인사를 가려고 네. 제 비서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여자죠 미스 베시라고 시집을 안 간 올드 미스예요. 그 한 40대 있을 거 40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하루는 한번 그저 옥스퍼드가 아니고 저 이튼하고 네. 메리마운트에다가 좀 저 연락을 좀 해달라. 네. 내가 좀 인사를 가야 되겠다. 아. 그랬더니
전화하고 오더니 왜 오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뭐그 용건을 네. 그 학교 측에서 묻습니다. 네. 그 대사가 좀 간다고 그러면 우리 같이 뭐냐 우리는 사대주의라고요. 외국에 무슨 우리만도 못한 대사라도 오면 이러는데 그런 좀 감이 있다면 이 대사가 좀 지금 학교 좀 방문한다면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이런 아주 건방진 생각이. 그 내가 우리 애들이 거길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공부를 좀 잘하고 있나? 그 기숙사 생활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신세일지니까 내가 가서 좀 인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뭐 이제 속에 끓는 게 있어도 꽉 누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또 오더니 오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네. 자기들이 인사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자기들은 선생으로서 학교로서의 맡긴 애들을 교육시키는 건 자기들의 천직이다. 네. 그게 내가 무슨 인사를 학교 인사 받을 거고, 둘째로 애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좀 보러 온다는 건 그건 좀 학교에 대해서 신뢰의 말씀입니다. 네. 도리어. 네. 부모로서의 그런 책임을 지려면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거든요. 네. 집에 오는군요. 집에 와서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그건 집에서는 좀 감독해 주셔야 된다. 불쾌하단 말이 이게 내가 동양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종차별인가 그렇다면 걔들 안 받았을 텐데 이러면서 예무성의 차관하고 가까워서 한번 아주 어색하지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못 간다. 자기들도 안 된다. 제도가 그렇군요. 예,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가려면 PT 네.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절대 교권을 학부형이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여기 다 대학생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학교도 많이 다녔을 거예요. 어려서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런데 거기서 내 그걸 보고서 그때부터 이거 영국서 조심해야 되겠다. 네. 내가 이건 그러더니 이 작은 녀석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다 공부 끝나고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녀석이 그때 이튼에 다닐 적인데요. 네. 저보고 나선 아버지 애담 스미스 잘 아세요? 그래서 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어느 세대 양반인데 나 그 양반의 모든 적인 기록은 알지만 그랬더니 어떤 분인지 아시오? 그래서 왜? 제가 말씀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왔대요. 네.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애담 스미스 그 양반이 이제 그 교수 생활하다가 또 파리에 더 이제 연구를 가셨다가 한 1년 지나서 왔다. 그때가 이제 영국의 수상이 피터. 네. 아주 그 젊은 수상이었죠. 네. 그 전부 제자래. 피터 수상이 이제 자기의 과거의 제자들이 전부 이제 그 환영회를 하는 거죠. 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차를 타고 다닐 때니까 이제 이 애담 스미스가 조금 시간이 늦게 갔는데 전부 영국은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은요. 네. 겨울에는 그 습기가 많아서 아주 그렇죠. 몸에 아주 은산하죠. 춥니다. 예. 근데 마당에서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담 스미스가 아이고 여러분들 내가 이거 마차가 참 늦어서 늦었는데 미안합니다. 방에서 기다리시지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피터가 앞에 턱 나시더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비롯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 손을 잡고 사람을 만드는 교육한 선생님 아닙니까? 네. 선생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방 안에 기다립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다. 이제 또 애담 스미스의 이제 그 얘기 이제 그날은 아마 공민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게요. 그래서 애담 스미스 자신이 또 이렇다 이겁니다. 애담 스미스가 그 외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예전이니까 어떻게 애를 귀여워하는지 항상 출타할 적에는 마차에 같이 태워가지고 가서 그저 하루 종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데 하루는 또 그렇게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나갔는데 도중에서 그만 누구하고 중요한 약속을 한 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담 스미스 아버지가 지금도 거기 표식이 있답니다. 그냥 돌다리 옆에다가 내려놓고 야, 너 꼼짝 말고 아버지가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내가 볼일을 보고 오마. 그러니까 애담 스미스가 이제 그 다리 위에 돌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가서 그 일을 보고 이제 술을 먹고 있다고 그러다가 뭐 밤 12시가 될 때로 놀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아들을 귀여했대요.
그 애담 잘 자느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딱 깜짝 놀라 아니 당신이 데리고 나갔지 않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라 이거 점차가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니까 또 도로에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 이제 애담 스미스 아버지가 너희는 바보냐 말이요. 아버지가 안 오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네. 그래 웬일이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는 꼼짝 말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담 스미스 아버지가 이게 내가 어린애한테 졌다. 참 이런 이제 그런 얘기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이 애들 얘기인데 절대 그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선생님은 누가 딴전 봤다. 너 왜 딴전 봤어? 네. 이래죠. 안 봤어도 나 안 봤습니다 소리 못합니다. 교실 절대 이 교실에서는 말 못해. 그러면 억울한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면 그러나 변명할 적은 다 있습니다. 네. 이제 학과가 딱 끝나고 나면은 조용히 선생님. 교무실에 찾아가서 네. 선생님 아까 저를 꾸짖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안 봤습니다. 변명을 할 수 있다. 안 한 거는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억울하게 당하는 건 아니다. 그럼 거기서 나 아닙니다. 이래놓으면은 선생의 채통이 이 제자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암만 선생이 뭘 저기 하더라도 그 많은 앞에서는 말을 못해. 네. 이게 지금도 영국. 그래 영국은 이튼. 그래서는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이 라인이 지금까지 쭉 저기 하지 않습니까? 이튼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게 그대로. 그리고 사립 학교나 공립학교나 모든 건 참 그 사제지간이라는 거 그래 민주주의가 영국에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 그 미국하고의 이제 관계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이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주장을 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네. 그러나 그거는 해서는 민족과 국가에 해가 되고 사회에는 해가 된다면 참는 게 이게 국민의 도리다. 국민의 도리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권리와 이걸 어디에 먼저 주느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기의 의무라는 거. 그 후 귀국하셔서 교통부 장관의 예. 일을 맡으셔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뭐 기억나시는 일은 어떤? 네, 그래 이제 교통부 장관을 참고하면 참 아주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저는 뭐 교통부 장관 할 때도 주로 그 특사를 많이 나갔어요. 그 예. 외교적인 면 뭐 여러 가지 그러셨죠. 이걸 해서 했고 실무면이면은 좀 차관이나 뭐 이런 이들한테 다 맡기고 했죠. 그래서 저는 조금 길는 사람이죠. 전 대사를 해도 공사들한테 거의 다 맡기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저기를 해보고 교통부 장관 쪽에 제가 참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지금 자라난 전데 네. 이 상하 관계 책임을 가졌을 땐 책임은 나 공은 동로 또는 부하 이것이 이제 해야지 이제 공은 나 네. 책임은 부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렇죠. 참 어려운 겁니다. 네. 그게 참 그 어려운 짓인데 참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는 같은 죄량을 아마 벌을 받아도 아마 밑에 사람이 형무소 들어갈 것만 하면 위에 사람이 하면 견책 정도는 될 거고 사표 정도 내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난 그 교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적에 다들 그렇게 지도를 했다만 네. 그저 국장은 과장 이하에 대해서는 책임은 언제든지 져줘야 되는 것이 이 국장이다 말이에요. 네. 뭐 좋은 거는 국장이 했고 나쁜 거는 과장이 했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뭐든지 마음 놓고 일해라. 네. 그래도 뭐 참 잘하려고 해도 실수가 나든지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막 이라고 놀았어요. 거기서는 그냥 놀아. 저는 어디 가든 놀고 있어요. 그냥. 그때 그 이리에 사건이 한 번 나서 골치 아프셨는데. 네. 아주 그게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 사람인데 뭐 물론 전 그때 교통부 장관도 오래 했고 또 그런 사건이 나서 전 새벽같이 가보니까 뭐가 참혹해요. 그러게 말씀해. 그게 한 50m만 앞에서 터졌으면 이리 시민
사상자 많이 났습니다. 정말 꼭 산을 이렇게 뚫려놨어요. 네. 양쪽에 이게 있는 여기 있는 놈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아줬어요. 정말 다행이네. 그래가지고 처음 와서 제가 이제 사표를 냈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 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장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거 내 책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철도청장 책임가? 이라고 그 철도청장이 책임져도 제 거죠. 아니라고. 이건 내무부 책임이다. 이래. 이 철도 사고가 왜 내무부 책임인가 했더니 화약은 내무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호송하게 돼 있어요. 법이, 네, 규정이. 법이. 예. 네. 그러니까 기차는 그냥 끌어다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무부 책임이다 이래요. 그럼 그건 몰랐습니다. 이래고서 사표를 안 내갔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네. 제가 국무위원으로 정부를 대신해서 내는 겁니다. 제가 교통부장 그렇게 이제 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사표를 냈죠. 책임을 지시고. 예. 그래서 참 지금도 지냈던 적이지만 이 교통부 철도청이라는 데는 국민이 좀 협조해서 도와줘야 돼요. 자꾸 불평만 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불친절하다 다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밤을 새면서 하고 있으면서 또 그런데 이제 공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말을 좀 잘 이렇게 달래서 써먹던 해야지 자꾸 말을 두드리기만 하면 이놈 가던 말도 땡땡을 부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국민도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격려를 시키고 잘 걸른다. 아기를 데리고 갈 적에도 걸음 안 업어달라고 그러면 걸리려면 아이고 너 잘 걸는구나. 안 걸더라도 착하다. 뭐 이러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좀 이 공직자들을 좀 그렇게 좀 치워도 주고 어느 때는 좀 이렇게 달게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훨씬 더 공직자들의 그 위국 충성하는 여기의 결과는 훨씬 더 커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참 옳은 말씀입니다. 네. 네. 한때 국회의원직도 또 예, 하셨는데. 저 국회의원은 제가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을 시작하는 제 자신이 국회의원 되는 건 아주 시작해요. 저는 당초형 생리가 안 맞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종찬 장군이라고 자꾸 하셨어요. 훌륭한 선배인데요. 우리 둘 자꾸 좀 가라고 그러니까 이종찬 장군은 한 텀 했어요. 네. 자기는 한 텀 했으니까 니나 가라고 자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둘이 다 안 간다. 이거 싫다고 난 사실 난 국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국회를 아주 절대 이 상권 분립에 절대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인데 내 자신이 생리에 안 맞아요. 우리 생리에는 국회의원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 후에 이제 주일대사로 가신 게 1980년이죠. 그래서 80년 아직 거기 있을 적에 일본 좀 가봐달라 할 때 제가 또 일본하고 과거 관계가 있어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전 그때 이제 미국하고 일본을 내놓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이면 내가 갈까 했는데 아직 일본으로 좀 그래야지. 처음에는 이거 내가 일본에 그 전에 관계도 있고 거기 가면 아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힘도 될 수 있지만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게 또 하나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일본 사람을 제가 조금 잘못 판단했다 하는데 과거라는 것이 잘 없어져요. 완전히 참말로 우방국의 대사로서의 아주 나타나지 않게 그래도 그전 사람들을 제일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제 놀면서 그저 거기 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좀 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게 일본 사람들이 자기 국익이 이렇게 내가 볼 적에도 오버오버다 할 적에는 우리 편을 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좀. 자신 있으니까 아마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은 주일대사 5년 반을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 잘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잘한다는 게 그게 내가 뭘 잘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잘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자중들 좀 했지만 알고도 좀 모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저 좀 알고 있더라도 네. 남보다 좀 더 잘 알더라도 나도 그 잘 모르는데 좀 이견은 어떠시오?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네. 이런 좀 우리가 겸양지덕이 제일 우리가 두터웠던 민족인데요. 네. 그 잘한다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아프리카에 어제 독립된 나라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그런데 거기 가면 내가 가면 다 된다. 뭐 내가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너무 경솔하고 경박하다. 네.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일도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외교적이시니까 아마 와서 얘기하면 글쎄요 이러면 다 됐다 이렇게 와서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일본을 잘한다 하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진짜 모르고 있어요. 그이들은 역시 우리보다 교양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가슴하고 얼굴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슴과 얼굴이 다르다. 달라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그렇다고 암만 실수를 하고 있어도 잘하시는데요 하고 칭찬해주지 왜 너 그렇게 잘못하느냐 이러나 속은 저놈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후모석도 자기들 질이 정치하는데도 똑같다고요. 그 참 지당한 얘기라고 해야지 당장 no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수련된 국민입니다. 네.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아직 단박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의 이것으로 누르면 상대방이 다 들어준다. 글쎄요 하면 벌써 여과선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붙여서 얘기하는 적도 있겠죠. 그런 게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누가 어딜 잘한다. 우리 국내에서도 자기가 잘하는 선조의 피를 받은 여기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외국의 주권이 달라. 네. 또 자기의 국익이 다 달라. 그렇죠. 그거 내가 가선 다 우리 이걸 위해서 다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아주 그냥 저 사람이 버렸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을 너무 잘한다. 미국을 다 잘한다. 이렇게 자꾸 내가 제일 잘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모르는 사람으로 알면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선님으로 계실 동안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일본 방문에 등정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말씀도 좀. 아주 참 오늘의 이 한일 문제가 이렇게 잘 된 거는 저쪽에도 아주 특출한 내각의 책임자가 있고요. 나카소네라는 이가 특출합니다. 그 일본 사람은. 네. 또 우리 한국은 역시 전 대통령 그분의 저기도 아주 감할 거 없이 평가해야 된다. 그 두 분은 희생을 각오한 겁니다. 나카소네가 그때 온다고 그랬죠. 일본에서는 그 자기 파에서 얼마나 말렸다고요. 방안을 반대했죠. 반대를 굉장히 했죠. 이거 갔다간 당신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된다. 우리 조직이 어떻다 하고 이제 자민당까지도 이거 안 된다 하고서 고약하게 막았어요. 그래도 자기는 난 벌써 결심받고 내 소신이다.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한국하기에 얼굴을 내고 이걸 해놓지는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참말로 희생 모든 걸 하고라도 양국의 이 가까운 나라를 가깝게 만드는 이래야지 희생하겠다 하고서 총리를 11월에 됐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렇죠. 국내에 그것이 하나의 문이 열리는 하나적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저분이 오시겠다. 참 정말 오시는 건가? 아주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우리가 이 희생을 지도자라는 게 희생을 각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참 그때 어려울 때죠. 그렇죠. 오셨어요. 오신다고 이제 다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이제 TV를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집사람한테 여보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씨름을 안 돼. 일본하고 씨름 못 해. 내가 그랬죠. 뭐냐면 그래 이제 그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버스 운전수한테 가서 이제 에지테이터라든가 뭐죠. 이런 TV에 계셔서 이거 안 됐습니다만은 TV에 이제 기자가 가서 마이크로 택시 운전수한테 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이라고 그러죠. 한국에 대통령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엄한 경계를 하고 도로를 여기저기 차단해놓고 이래서 이거 불편하지 않소?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고. 네. 수익은 어떠냐고. 수익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한 2주일 전부터 그걸 네. 막 했어요. 네. 참 지성을 다했죠, 일본이. 네. 그랬더니 수익은 어떠서 또 떨어졌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가? 이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하. 난 게 우리 바다 일본의 택시 운전수가 머리가 아주 그 국제관이나 더 저게 여적 우리 양국간이 아주 친해야 될 양국간이 네. 친해질 못했는데 그분이 일본에 오셔서 오신다는 게 이거 얼마나 이거 우리가 일본 국민이 이건 참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랑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데 와서 무슨 사건이 있다면 이건 안 됩니다. 네. 그저 무사히 오셨다가 무사히 돌아가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죠. 이래요. 그러니까 깜짝 저거 한국계인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 예. 하는 얘기들이 있어. 우리 교포인 줄 아셨고. 네, 교포인가 하는 교포는 아니고 일본 말들이니까 전혀 교포는 아니에요. 또 버스 운전수한테 또 가서 또 자꾸 충동하면 물어요. 네. 상의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걔네 그 두 사람을 그걸 듣고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일본 사람하고 우리 씨름 못해. 우리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런 정도의 벌써 일본은 수준이 저런데 자기 애국을 할지 않은 게 저렇게 있다. 네. 먼저 참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하나 제일 그 오셨을 적에도 하나 문제 없이 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레간이 그때 다녀갔어요 먼저. 네, 그랬죠. 네. 그런데 경시청에 인사를 갔더니 거기서는 하루 저녁에 상당한 불평 전화가 왔답니다. 레이건이 왔을 때. 예. 예. 막한데 우리 대통령 오셨을 때. 오시는데 좀 각오했답니다. 우리가 오시면 다 같이 하는데 한 통 없었다. 천만 다행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낙하선에도 이 국민들은 이런데 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안 됐다 생각했느냐 하는. 그 지금 그래서 이게 아주 급작스레 이게 가까워지게 오는 것 같아요. 그 대사님께서 쭉 일본서 지내시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네. 일본에서 배운다는 것은 무원 실천의 애국애족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애족, 내가 제일 애국한다, 애족한다는 소리 없는데 무원의 애국애족이 있고 우리는 너무 소란한 애국애족인데 실리가 없는 애국애족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외국 대사 제가 제일 파고들면서 그 많은 저기를 제일 활동을 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좀 제 자랑 같아서 안 되지만 각계 내가 아주 노동계니 뭐든 내다 그죠. 일본 사람한테 일본의 정치나 내부에 비판하는 소리 5년 반 한 번 들어본 일 없어요. 내가 그래고 찾아가죠. 네. 지금 예를 들면 자민당하고 이제 사회당 이런데 그 사회당은 그 공산당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이북을 저기를 하고 있고 네. 공산당 또 공명당 이런데 민사당 이런데 가서 슬슬 물어보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씨가 어떤 이유라면 아주 고약하게 자기들 지는 일하는데 참 훌륭한 분이다. 세계에 한 분밖에 안 나올 수 있는 정치 지도자다. 아주 훌륭해. 그럼 내가 왜 국회에서 그렇게 그러면 못 살게 사람 그룹 이러면 그거야 때때로는 정치죠. 절대 외국 대사나 외국 사람한테 자기의 치부를 말하는 저변서 정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야기하면 자꾸 변명을 하고 나오지. 네. 우리 말이 그저 전 세계 막 그냥 우리의 치부가 날라다니는 이거는 없어요. 더욱이 정치인들은 없어요. 아주 그런 점이 참 일반이 되는 건 이거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난 제가 말하면 우리는 1대1로는 일본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건 1대1로 하면 일본 사람 우리한테 안 돼요. 네. 2대1이 되면은 거의 좀 가까울까 몰라요.
근데 3대 1쯤 되면은 3대 3. 3대 3이 되면은 네. 이제 우리가 뭐 안 되죠. 저기는 보태면 보탤 대로 여기에 알파가 붙는 힘이 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네. 이게 3도 되고 이렇게 되는 요게 있고 우리는 좀 아직도 그런 걸 좀 이 국민이 그저 나만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요 생각. 요것이 서로의 교환될 적에 네. 그런 저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했을까? 내가 민족을 위해 뭘 할까? 내가 내 조직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어느 성의를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는 뭘 해줄까? 둘이 참 이해관계가 우리 둘이 있다면은 아이고 나보다도 저희를 위해서 내가 이걸 좀 양보해야지. 이게 양쪽에서 왔을 적에는 웃으면서 서로의 화합이 되면서 참 거기 생산적인 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일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물론 조국에 왕래하실 기회도 몇 번 계시긴 했겠지만 네. 주로 일본에 계셨는데요. 이번에 귀국하셔서 느끼신 고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네. 많은 좀 발전을 한 여기에 공간이 있었던 저로서는 상당히 참 감명도 깊고 참 힘찬 우리의 국력의 발전을 엿볼 수 있던 거 하나고요. 네. 좋은 점보다도 이제 한 가지는 저도 이 시내를 좀 걸어도 다녀보고 지금 합니다. 좀 하도 오래돼서 그러면 전혀 일본에서 느끼는 이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게 하나 있다. 이제 일본에서 느끼면 그저 알고 모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낼 적에는 서로 안녕하십니까 어디 추네요 뭐 한마디씩이 전부 사람이 이렇게 교환 이럴 때 하는데 인사 말씀이죠. 예. 네. 저는 또 그런 습성도 있고 그래서 시내 나와서 일하다가 오늘 춘대요 이러면 안 맞다고 지나가면 좀 무안해서요. 조금 민망하고 저 신검다리님인가 이렇게 보지 않나 사람 놀리나 이렇게 보잖아요. 또 뭐 가서 오늘 그래도 이 시내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명랑하구먼요. 이래도 안 맞다고 또 지나가고요. 너무 바쁘군요. 이때 그래서 요새 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 하다가 자꾸 민망해서 얘기를 오늘 좋죠 좀 이라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자꾸 그 멋쩍어서 그냥 안 맞든 못하고는 지나가기가 없어서 좀 오늘 좀 추네요 이라고 일 때가 있고 이 눈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뭐 이러되 못할 하고 탁탁 가는데요. 왜 이렇게 사회가 우리가 조금 이 인간관계죠. 서로의 사회인으로서의 사회의 분위기. 여기에 그래도 기여한다는 어떤 그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고 조금 지나가 저런 좀 젊은 사람들이 저럴까. 그럼 내가 나이가 좀 먹은 사람이 그러면 글쎄요 뭐 한마디라도 해주고 가는 게 좋을 텐데. 뭐 이런 감. 요게 아주 제일 제가 느낀 두 가지. 제일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인사하는 버릇을 더 크게 잘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게 이제 그래야 이제 화합 단결이라는 게 이제 그런 데서 서로의 이사상통이 되고 서로의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자연히 일어나는 거지. 기계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대사님 말씀과 우연한 일치지만 저희 KBS 한국방송공사도 인사말에 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신 그 젊은이들 참 대사님의 그 여러 귀한 경험에 비춘 몇 말씀 질문을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혜실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최경록 대사님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고자 마음속에 뜻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대사님께서 느끼신 외국의 젊은이들과 비교되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과요.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깊이 가슴속으로 새길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미국에서도 좀 오래 살아봤고요. 또 다른 나라 여기저기 했고 더욱이 일본이 이제 우리하고는 동양에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일본을 아주 참 많이 관찰했는데 일본의 이제 젊은이들이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나 여기서도
아주 활달해요. 그저 자기 활달하고 주구름살이 없다. 그 내가 저희 참 애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르고 참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순진하고요. 사람들이 순진하고 이제 우리는 막 거기도 이제 그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전 60년 그 저기 동대 사건 아니에요. 그때 그 2년 폐교를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학생이라는 게 정치하고는 이제 뭐 정치는 전혀 물어봐 학생들 대학생들하고 정치 얘기를 해보면 그 모른다 전혀 그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순결한 학생으로서 학도로서 그 자기의 그래도 이 저 먼 장래 인생을 위해서 토대 닦는 데 제일 열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보면은 사회가 이제 그 4.19도 있고 과거부터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사회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도 책임이 있다 하는 물론 이 투표권이 있고 다 있는 거 뭐죠 있죠. 그러나 그거는 개인으로서는 있지만도 학생의 조직으로서 정치에 대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됐다면 조금 이건 난 지나친 적이라고 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에 지금 보면은 25년 전에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자기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네. 정치에 대한 저 얘기를 하지만은 학생이 학업을 까지도 집어치우고 이 정치 일선에 선다 하는 이것은 난 뭐 좀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젊은이들이 장하다 네. 이렇게 평하는 이도 있는지 몰라도 요거만한 장한 게 있는 반면에 사회나 우리 국가 여기엔 데미지가 또 있다. 요것도 좀 아마 생각하고서 학생 운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그게 내 기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요즘 저희 젊은이들이 어떠한 자세 일본을 봐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젊은이만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도 그러신다. 자기 책임에 충실하고 자기가 자기 신분에 맞는 거기에서의 최대의 자기 발전 요소를 쟁취한다는 거. 이것이 일본은 뭐 학생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작년도 그렇고 그 국회의원 되면은 벌써 국회의원이 돼서 3선 4선 된 사람들 잘 공부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저 우리들 같은 이들 장 초대를 해서는 얘기를 듣고요. 네. 그저 일본의 국회의원이라는 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과거 나도 국회에 있어봐서 알지만 국회의원 되면 이제는 하늘에서 나밖에 없다. 하늘 밑에는 아하. 이런 저 바람둥이가 됐어요. 난 지금은 몰라요. 일본의 국회에는 지금 저 기시 선생이라고 아주 그이는 이제 그만뒀지만 후쿠다 선생이니 뭐 이런 이들이 80이 넘은 이들이 네. 지금도 거의 이제 어느 때내 급히 좀 만나려고 하면은 지금 도서관에 가셨다. 야. 도서관에 가서 누구하고 이제 저 대화를 한답니다. 그저 얘기를 이제 듣고 이래. 지금 80이 넘은 양반도 공부를 해요. 과거는 알지만 근대 이 정치에 대한 공부를 그이들은 그런 공부를 해요.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겠군요. 그 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을 바로 하는 것이 곧 일본 사람들을 앞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아볼까요? 국민적인 화합을 위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 위치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 네. 이 국민의 지금 화합은 정치에서부터 오야 된다 저는 봅니다. 이 뭐 밑에서만 잡고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야가 있고 했는데 여야가 서로 국가 목표를 위해서 물론 충성을 다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야가 극한적으로 자꾸 이렇게 저게 되고 그것은 정치는 국회에서 하는 건데 또 그 극한적으로 된 여기가 의지하는 것을 또 이 사회에다 가서 의지를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한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나는 좀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정치인이라는 거는 나라의 국권은 흔들지 않아야 되고 조직을 흔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정책의 문제지 정치인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정책이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실은 더 좋겠다. 이런 이제 화합을 하는 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이제 이 볼 적에 사회에 좀 국민들이 내가 만약 정치인이라면 또 내가 불만은 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그걸 알까봐 좀 저기 하면서 국민한테는 자꾸 격려를 해주고 우리들이 역부족인가 이러니까 우리가 최선 다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자기들의 책임 그 저기에서 다 최선 다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공부도 많이 하시오. 공부를 많이 해서 이래서 이 다음에 자네들이 이제 이렇게 정치계 정계에도 나오고 사회 지도층이 됐을 때 지금 가졌던 그 정신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걸음이 필요한데 걸음이라는 건 지식이다. 그러니까 와와 떠드는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 한 번 더 읽어라. 뭐 이런 정도로 자꾸 이게 지도를 좀 해서 우리가 이거 어떤 이걸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은 요대로 가면은 4.19 때나 지금이나 또 몇 년 후에나 또 이제 여기 학생들이 이 다음에 정치인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후에 나오는 후배 학생들이나 이거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여기선 아주 완전하게 우리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이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국민한테 다 참 부르짖으면서 그 자각을 일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참 학생이 좀 뭐 내려 보면 아들들 같고 다 참 딸들 같고 기혼 참 저기 그러지만은 나로서는 그저 아버지가 돼서 또는 선배 사회 선배가 돼서 그저 학생들이 갖는 그때 또 그 기계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젊은 애들이 실발바도 가만히 있고 저기 되고 하는 그 민족도 되는 민족 없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 확 좀 일어나는 게 있어야 되지만은 한계선을 지킬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다음에 막 여러분들 학생들 이제 난뭐장 이제 뭐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데 무슨 개인적으로라도 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날 좀 와서 좀 만나면 내가 얘기도 다 뭐 해줄 거고. 그런 문을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자녀분은 수라에 몇이나? 넷이죠. 이제 다 딸이 장성했죠? 둘이고 저 아들이 둘인데 다 컸어요. 대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직 생활만 40여 년 하셨는데 아까 한 말씀 가운데서 그 집도 제대로 못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직 생활과 재산과를 어떤 관계로 보십니까? 근데 그 재산이라는 게요 지금들 공직만 물러나면은 감춰뒀던 거 가지고 다 살아도 괜찮다 이런 비양심적인 사회가 좀 있다고 일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 사실 전 소위서부터 총장, 대사도 한 15년, 장관 모시고 해도 도저히 생활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 우리 그 생활이 참 그 체면은 있고 또 이 부하들이 있고 후배가 오고 그러면 점심이라도 좀 사주고 그래야 되겠는데 어느 때는 아주 주머니를 몇 번 뒤다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제 이런데 이제 그게 공직은 역시 돈을 벌려면 처음부터 사업을 해라네 이겁니다. 난 저희 군에서도 항상 그랬습니다. 너희들 벌써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다 이거 예편해가지고 가서 사업해라. 너희들 돈 버는 건 좋지만 거기서 하나 둘이 돈을 번다고 하면은 군은 이건 부패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 공직자는 그저 예전에 저기 마냥 선생님이 뭐 참말로 예전 얘기가 있잖아요. 속언이 선생님의 동안 뭐 개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정도의 참 지도를 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이는 그렇게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고 그 공직자 역시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게. 대사님 좌우명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전 관에 있을 적에는 공헌 부하의 책임은 나의 이것이 일생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헌 부하의 책임은 나의. 그리고 참 인상적인 나는 아직도 소학생이다. 인간을 지금 다 알고 나 위에 아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소학생도 아직 안 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인생을 위해서는 소학생이다. 아직 중학생이 못 됐어요.
중학생이 저는 못 됐어요. 예. 저는 아직 인생을 위해서는 아직 소학교다. 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그게 아니죠. 소학교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그저 이 모든 사회의 행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그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하고 걸어오는데 또 한 주먹 때릴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라고 오죠. 그러면 내가 또 오늘 춥구만요. 이러면 따라오 지나가고 이러면요. 저게 자기 과신에서 오는 건가, 과대 자기 과장 자기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데 그건 허세가 있으면은 그 사회는 건전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 그런 걸 봐서 조금 우리는 사회가 조금 허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간 이모 저모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 애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지난 5년 반 동안은 제일 그 한일 관계의 중요한 시기에 대사님의 참 중책을 무사히 완수하시고 교육하셨는데 금년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이제는 저는 그저 그 과거 경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인의 경력이고요. 인간으로 봤을 때 그 경력을 통하는 동안에 내가 뭐를 얻었느냐, 뭐를 공헌했느냐 두 가지를 저는 항상 평가합니다. 내가 이 정언어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공헌을 진짜 그 책임 가진 거에 몇 퍼센트를 했느냐. 이걸 한번 제가 쭉 한번 해보면 어느 때 부끄러워요. 이건 정말 부끄럽게 공헌한 건 아주 절하고 그리고 얻었다는 거를 보면 좀 있어요. 뭐 있는데 제일 가치 있게 얻었다는 게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는 게 가치 하나 얻은 적이다. 내가 한 일에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게 더 많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했다는 게 이게 하나 얻은 나의 가치 있는 거다. 여러 전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저기를 해서요. 그래 내 후배들한테나 장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뭐 공헌을 했다. 국민한테 감사해라. 이건 적반하장해. 이건 저기다. 국민의 은혜에, 국가의 은혜에 이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이런 영광을 가지고 살았다니 이걸 두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직자다. 저 요새는 그런 좀 심정입니다. 너무 배만 끼쳤고 너무 참 죄송스러운 일만 했고 국가 민족에 그게 잘못된 점도 있고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생을 지금 공직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잘못된 점을 좀 어떻게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사죄하고 가느냐라는 게 이게 제 심정이에요. 역시 최 대사님의 그 철학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군요. 저희 학생들 정말 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얘기 좀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저 라틴이라는데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난 좀 거기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난 이제 이건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심어서 대사 인물을 하면서 그래도 배워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사람이 안 되고 가는 거다 하는 게 내 또 하나의 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책도 읽고 좋은 말도 듣고 공부를 해도 죽을 때 보면은 성인하면 아마 한 30 정도를 인간으로서의 된 양반이 성인이 되는 거다. 그럼 세상에 지금 수십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지구가 됐네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4대 성인이라는 요 네 분밖에 그래도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 없다면은 그건 하물며 우리가 뭐 내가 제일이다 이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후배들이고 참 아들 같은 사람, 딸 같은 사람들인데 교만이라는 거, 남보다 아는 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항상 감추면서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자기의 흠을 항상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난 이런 흠이 있다는 걸 흠을 감추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예전부터 그게 왔는데 난 학생들한테는 많이 TV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주 좀 그렇게들 자라나서 이 미래를 좀 책임을 져주길 내가 좀 부탁을 하고 당부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듯해서 아이고, 없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저기 감사합니다. 장구도 되지 않는 말을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가이드 부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밤 시간이 더 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아침 새벽까지 말씀을 들어도 한이 없는 귀한 말씀. 그동안 국군에서 또 행정부에서 입법부에서 더욱이 최근에는 외교관으로서 국내외에서 활동하신 최경록 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너무 수고하셨어요.